여러분,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것 때문에 한 분이 인천공항에서 3시간을 허비했습니다. 바로 이 작은 보조 배터리 때문이었어요.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평범한 보조 배터리였는데 보안 검색대에서 걸렸습니다. 왜 걸렸을까요? WH 표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9월 한 달 동안만 인천공항에서 제한물품으로 압수된 물건이 무려 23,000개가 넘었다는 점입니다. 하루 평균 700개가 넘는 물건들이 압수되고 있어요. 9월 공항이 바빠지면 단속도 정말 빡세집니다. 추석 연휴, 가을 여행철이 겹치면서 보안 검색이 한층 더 까다로워지거든요. 오늘 이 영상 하나만 제대로 보시면 이것 때문에 다시 줄 설 일 절대 없을 겁니다. 100ml 액체 규정부터 보조 배터리 WH 계산법, 라이터 반입 기준, 그리고 위반 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까지 실제 사례와 함께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걸리는 액체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국제선 기준으로 기내 반입은 용기당 100ml 이하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용기의 크기예요. 내용물이 50ml밖에 안 들어있어도 용기가 200ml짜리라면 반입할 수 없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난달에 한 승객이 거의 빈 500ml 화장수를 가지고 왔는데요. 실제로는 100ml도 안 들어있었지만 용기가 500ml짜리라서 압수당했습니다. 투명 지퍼백도 중요합니다. 1리터 용량의 투명한 지퍼백 한 봉만 가능해요. 여기서 팁 하나 드리면 공항에서 파는 지퍼백을 사지 마시고 미리 준비해 오세요. 공항에서는 한 개에 3,000원씩 해요. 에어로졸과 스프레이는 더 복잡합니다. 가연성 여부와 용량에 따라 기준이 다르거든요. 헤어스프레이는 대부분 가연성이라 용량 제한이 있고 선크림 스프레이는 비가연성이지만 역시 100ml 제한이 적용됩니다. 화장품 중에서 특히 주의할 것들을 말씀드리면요. 마스카라, 립글로스 젤 형태라서 액체 취급, 치약 100ml 이하 용기에 담아야 함. 컨실러, 파운데이션 대부분 액체 취급. 꿀팁 하나 더 드리면 면세점에서 산 술이나 화장품도 환승 시에는 액체 규정을 다시 받아요. 면세점 봉투 그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요즘 가장 까다로워진 배터리 규정입니다. 여분 리튬이온 배터리는 절대 위탁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기내 휴대만 가능해요. 왜 이렇게 까다로울까요? 화물칸에서 배터리가 과열되면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WH 계산법을 알려드릴게요. 보조 배터리에 보통 마로 표시되어 있죠. 이걸 WH로 바꾸는 공식이 있어요. WH-마 V1000. 예를 들어 1만 마 3.7V 보조 배터리라면 1만 3.7 1037WH 이렇게 계산됩니다. 구간별로 정리하면 0에서 100WH까지 항공사 제한 범위 내 반입 대한항공 기준 최대 5개, 100에서 160WH까지 항공사 승인 후 1인 2개까지, 160WH 초과 완전 반입 불가.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있었어요. 최근부터 기내 선반, 즉 오버헤드 빈에 보조 배터리 보관이 금지됐습니다. 반드시 몸에 소지하거나 앞좌석 포켓에 보관해야 해요. 전자담배도 배터리가 들어있어서 기내 반입만 가능하고 기내에서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화장실에서 몰래 피우다 적발되면 항공기 회항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어요. 실제로 작년에 제주에서 김포 항공편에서 전자담배를 피운 승객 때문에 비행기가 되돌아간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승객은 3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라이터와 성냥입니다. 일반 라이터와 성냥은 한 개만 기내 휴대 가능하고 위탁은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일반 라이터라는 표현이에요. 충전식 전기 라이터, 즉 아크라이터나 플라즈마 라이터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라이터들은 위탁도 기내 반입도 모두 금지예요. 왜 이렇게 구분할까요?
일반 라이터는 예측 가능한 연료량과 화력을 가지고 있지만 전기 라이터는 배터리 용량에 따라 위험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라이터 종류별 정리. 일회용 라이터 기내 한개 가능, 위탁 불가. 가스 라이터 지포 등 기내 한개 가능, 위탁 불가. 전기 라이터 기내 위탁 모두 불가. 토치 라이터 기내 위탁 모두 불가. 성량도 마찬가지로 안전 성량 한개 박스만 기내 반입 가능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 라이터를 왜 위탁할 수 없는지 아세요? 화물칸의 기압과 온도 변화 때문에 가스가 새거나 폭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흡연자분들을 위한 팀 목적지에서 라이터를 사서 쓰시고 돌아올 때는 공항에서 버리고 오시는 게 가장 간단합니다. 네 번째는 날카롭거나 위험한 물건들입니다. 기본 원칙은 간단합니다. 절단하거나 타격할 수 있는 모든 도구는 기내 반입 불가, 위탁만 가능해요. 하지만 애매한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실제 사례들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방용품. 과도, 가위 길이에 관계없이 위탁만 가능. 깡통 딱에 날이 있으면 위탁만 가능. 코르크 오프너 나선형 부분 때문에 위탁 권장. 공구류. 드라이버 10cm 이상은 무조건 위탁. 렌치, 스패너 크기에 관계없이 위탁. 망치 당연히 위탁만 가능. 스포츠용품. 야구 방망이 위탁만 가능. 골프클럽 위탁만 가능. 아령 타격 도구로 분류되어 위탁만 가능.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일부 항공사나 공항에서는 작은 손톱 가위 5cm 이하를 허용하기도 하지만 국제적으로는 통일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모든 날카로운 물건은 위탁하는 게 안전합니다. 기내용 플라스틱 나이프도 있어요. 비행기 기내식에 나오는 그런 나이프처럼 날이 묻은 플라스틱 제품은 가능하지만 금속 재질은 안 됩니다. 낚시용품 주의사항. 낚싯바늘 위탁만 가능. 릴 기내 반입 가능 날카롭지 않음. 루어 바늘이 있으면 위탁만 가능. 다섯 번째는 전자기기 내장 배터리입니다. 노트북, 카메라,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는 기내와 위탁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내장 배터리는 통상 160Wh 이하만 운반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일반 전자기기는 이 기준을 넘지 않지만 일부 게이밍 노트북이나 전문가용 장비는 주의해야 해요. 위탁할 때 주의사항. 전원은 완전히 꺼주세요. 절전 모드 아님. 충격에 약한 기기는 충분히 포장. 배터리가 부풀어 오른 기기는 위탁 거부될 수 있음. 드론은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드론 본체 배터리를 분리하면 위탁 가능. 드론 배터리 WH 확인 후 기내 반입만 가능. 예비 프로펠러 날카로우면 위탁 권장. 전동 킥보드, 전동 휠, 호버보드는 대부분 항공 운송이 불가능합니다. 리튬 배터리 용량이 너무 크고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최근 늘고 있는 문의가 보조 배터리 일체형 캐리어예요. 이런 제품들은 대부분 배터리를 분리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는데 분리된 배터리는 기내 반입하고 캐리어는 위탁하면 됩니다. 여섯 번째는 제한 물품을 미리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인천공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제한 물품 FAQ 메뉴가 있어요. 여기서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주 묻는 질문 코너가 정말 유용해요. 실제 승객들이 많이 물어보는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전자담배는 어떻게 가져가나요? 프라이팬을 위탁할 수 있나요? 화장품은 얼마나 가져갈 수 있나요? 이런 실생활 밀착형 질문들의 답변을 볼 수 있어요. 항공사별로도 확인해보세요. 대한항공 트래블 인포 수화물 제한 품목, 아시아나항공 여행준비 수화물 위험물품, 제주항공 여행가이드 수화물 반입 금지 품목. 각 항공사마다 세부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서 이용하실 항공사 페이지를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모바일 앱도 활용하세요. 인천공항 앱에서 제한물품 검색 기능을 사용하면 특정 물품을 검색해 볼 수 있어요. 일곱 번째는 가장 중요한 위반 시 제재입니다.
현장에서는 우선 압수와 폐기가 이루어집니다. 버리거나 다시 포장해서 위탁하라고 안내받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탑승 지연이나 거부까지 가능해요. 과태료도 만만치 않습니다. 항공사나 승무원의 지시에 불응하고 휴대물품을 내리라는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재범이면 더 올라가고요.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작년에 한 승객이 보조 배터리를 기내 선반에 넣으라는 승무원 지시를 거부했다가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었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도 있어요. 총포나 폭발물 같은 위해 물품을 불법으로 휴대하거나 반입하면 항공보안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이나 징역까지 가능해요. 최근 늘고 있는 케이스가 몰랐다는 변명인데요. 법적으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승객에게는 사전에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거든요. 국제선에서는 더 복잡해요. 출발공항에서는 통과했는데 도착공항이나 환승공항에서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각 나라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 노선은 정말 까다로워요. TSA 미국 교통보안청 기준이 적용되는데 한국보다 훨씬 엄격한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9월 성수기에 빠르게 통과하는 꿀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출국 전 체크리스트, 항공사 제한물품 페이지 최종 확인, 인천공항 제한물품 페이지 재확인, 보조배터리 WH 표기 스티커 부착, 배터리 단자 절연 테이프나 파우치, 액체류는 100ml 용기로 교체, 투명 지퍼백을 가방 맨 위에 배치, 보안검색대 통과 꿀팁, 노트북과 태블릿은 미리 분리 준비, 벨트와 시계는 미리 빼두기, 주머니 속 동전과 열쇠 모두 꺼내기, 부츠나 하이탑 신발은 피하기, 성수기 특별 주의사항, 평소보다 1시간 일찍 공항 도착 온라인 체크인과 모바일 탑승권 활용, 패스트트랙이나 우선 보안검색 서비스 고려. 마지막 팁, 만약 물건이 걸렸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직원의 안내를 차분히 따르세요. 대부분 재포장이나 위탁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오늘 내용은 한국공항과 항공사의 최신 공개 안내를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인천공항 제한물품 링크와 주요 항공사 배터리 공지 링크를 달아놨으니 출발 전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시간과 벌금을 아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 되세요.